말 많은 세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안녕하세요, 문학정독입니다. 저는 레노고요. 안녕하세요, 한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전 회차부터 새로 바뀐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MC는 바로 한삼님입니다. 와. 와, 아유, 환영은 기대가 반가운데, 큽니다. 환영은 반가운데. 네네. 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게 가운데 자리에 앉은 것부터가 갑자기 네. 중압감이 확 달라요. 그쵸. 네. 근데 또 이제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번 더 나만 견뎌 보시면. 제가 매 시간 얼마나 막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아니, 예전에 네. 카메라 테스트도 본 적 있는데 오, 네. 이제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음. 오. 네,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할 책은 그 소설은 김미월 작가님의 프라자 호텔이죠. 네. 이제 김미월 작가님은 일단 작가 소개부터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고려대 언어학과와 서울예대 문해창작과 그리고 세계일보 신춘문예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단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쓴 작품 중에 이제 프라자 호텔이라는 이 작품, 오늘 얘기할 작품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프라자 호텔 아시죠? 알죠. 알죠. 시청역. 예. 네, 시청역.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되게 많이 하는 호텔인데, 많이 본 호텔인데 네. 뭐 묶어본 적은 없고요. 저도 뭐 로비 정도만. 그렇죠. 네. 다들 서울 사시니까 네네. 묶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그쵸. 네. 뭐 호캉스를 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는데 네. 그 서울 시내 호텔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막 노보텔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그랜드 하얏트 이런 데 가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그냥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인데 서울에 있는 호텔 묵는다는 게 예전에는 되게 이해 안 가는 맞아요. 개념이었는데 그쵸. 네. 맞아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인기가 좀 생기고 근데 호텔들도 이제 그런 패키지 상품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 많이 팔기 시작하고 네. 그게 이제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전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들은 이때부터 호캉스하는 걸 보여주는. 진짜 시대를 앞서간. 그래서 뭐 호캉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게 이게 10년 전 소설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 당시에 독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지금보다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다. 음. 이 작가님은 아마 본인도 이걸 예를 들어 그 소설을 위해서 이제 경험해보는 차원이었을지 아니면 이제 우연히 해본 걸지 몰라도 호캉스를 해보셨고 그 경험을 이제 조금 이제 거기다가 스토리를 가미해가지고 쓰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일단 프라자 호텔에서 숙박은 해보신 것 같아요. 거기서 보이는 풍경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네. 덕수궁도 그렇죠. 보이네, 뭐 이러면서 막. 그렇죠. 네. 맞아요. 덕수궁도 보여요. 네. 네. 작가 노트에도 실제 묵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소설의 전개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한 부부가 가장 첫 장면부터 어떤 호텔에 묵을까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묵기 이 계획을 이제 짜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거 보통 호텔이 아니라 프라자 호텔이면 되게 비싼 호텔이잖아요. 비싼 호텔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부의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은 되게 네.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남자분은 이제 20살 때 가장 아까워했던 것이 택시비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어서 차를 몰 때는 주차비가 제일 아까웠다고 하고. 주차비 아깝죠. 혹시 이제 무수빈님과 레노님은 좀 인생에서 좀 아까워하는 이런 거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저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술을 먹다가 네. 차가 끊기면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야간 할증에 네. 혹시나 또 시외 할증까지 붙어버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차를 타고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오듯 첫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택시 타지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깝긴 아까워요. 네.
혹시 제가 또 연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해주세요. 이게 연애 박사. 이제 요즘 일이에요. 요즘 일인데. 요즘 일. 네, 제가 요즘 연애하시나요? 아예 연애는 안 하고요. 아. 연애는 안 하고 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요즘에 데이팅 어플이라 그럴까요? 그런 아, 게 좀 앱이 좀 네네네. 있잖아요. 있죠. 뭐 아만다. 예, 예. 뭐 심쿵.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웬만한 정오의 거 다, 데이트. 네, 다 해봤는데 그런가요? 아만다 몇 점 나오셨나요? 별로 안 나왔어요. 뽀샵 하셨나요? 뽀샵 안 했습니다. 아마 통화 되셨나요? 겨우 원래 통과 못 하다가 거의 3.0이 그 커트라인이거든요. 네. 살짝 3.2가 나왔어요. 아만다 통과부터가 어렵거든요. 아만다는. 어려워요. 네. 기준이 높아서. 근데 했는데 그게 좀 과금을 하다 보니까 과금을 하셨나요? 했어요. 과금 안 하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유독 이 사생활 얘기가 많이 까발려지는 것 같은데요. 틴더도 하시고 다 해보긴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어플마다 특징도 잘 모르는데 네. 일단 많이 하면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급하셨군요. 그래서 좀 과금도 어플마다 한 번씩은 다 해봤었어요.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돈이 좀 은근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우셨나요? 아깝죠. 이게 뭐 당연히 맺어지면 안 아까울 텐데 네. 아직 이제 몇 달째 성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몇 명 만나보긴 했어요. 오.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오. 이게 나의 한계인가? 아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어플상에선 매칭. 어플상에서 매칭하고 카톡도 하고 아니 한 뭐 소개팅 정도로 한두 번은 만난 적은 있어요. 한 번 만났는데 안 됐어요. 여자친구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다. 애프터도 하시긴 하셨고. 어렵더라고요. 애프터도 없었고. 애프터 있긴 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대했던 그런 느낌의 여성이 나오나요? 이게 기대했던 좀 느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약간 그 사진과 실물이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과학 기술이 엄청 발전했구나. 우리 이게 그래서 과학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의 손기술. 손기술. 네. 화장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사진은 분명 왜 다르지? 좀 대놓고 얘기는 못 하죠. 좀 그랬던. 예. 근데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사진보다 진짜 예쁜 분이 이분은 사진을 못 찍으신 분이 나오셨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이 저 좀 싫다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우셨군요. 아깝죠. 이제 데이팅 어플에 쓰셨던. 예. 저도 택시비가 네. 제일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아깝죠. 네, 지금까지도 제일 아까워요. 네. 근데 주차비도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이게 괜히 막 그 이마트 이런 데서 네. 뭐 5만 원 이상 사면은 뭐 한 2시간 무료 주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뭐 3만 원이면 1시간 뭐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 주차비가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00원, 1,500원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2만 원어치를 더 사서 5만 원을 채운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맞네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깝지 않나요? 월세. 월세. 원룸에 산 적이 있는데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매달. 나가죠. 이거 진짜 아깝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 적은 비용이 아닌데 50만 원씩 거의 1년이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냥 버려지는 돈 너무 아깝더라고 진짜.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 막 하루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자잖아요. 네. 그럴 때 집이 그때 이제 월세가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죠. 맞아.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네, 나는 이 월세 낸 만큼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집 앞에 공원이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산의 호수공원 앞에 살고 있는데 파크뷰. 네, 그러니까 아마 일산은 그거 하나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이랑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산책하러 가면은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와도 내가 일산에서 이 돈 내고 사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거기 진짜 좋죠. 약간 전 그것도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숙취 해소 음료. 5,000원. 꽤 비싸요. 그게 숙취 해소 음료가. 5,000원이에요. 어떤 건 10,000원도 해요. 저는 그거 그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그 808 있잖아요. 여명. 여명 808. 그거
그 집에 박스를 사다 놓으면 오. 그러면 박스를 사면은 개당 2,500원이에요. 그래요? 반값이에요. 인터넷에서? 네. 어. 저희 아빠도 예전에 되게 잘 드셨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꿀팁이네요. 그 온라인으로 살 생각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게 네. 약간 준비해놓고 마신다기보다는 약간 그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 먹어야지 하고 사 먹으니까 항상. 맞아. 대학 다닐 때 가방에 네. 하나씩 꼭 챙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네. 또 비싸니까 뭐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몰래 주머니에 넣어서 화장실 가서 혼자 먹고. 마시고 또 지처리 깔끔하게 못됐네. 하고 이제 그렇게 항상 먹었던 아니 뭐 기억이 지혜로운 나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전 그것도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숙취해소 음료. 네, 비싸요. 네. 택시비가 아까워서 얼마만큼 몇 킬로까지 걸어봤다. 걷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죽치다가 첫 차를 타고 가지. 네. 아니, 저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항상. 왜냐면 의정부, 뭐 일산, 뭐 양주 이런 경기도권에 살기 때문에 걸어가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철 타도 거의 1시간 걸리고요. 약간 네, 강남에서 네. 차가 끊겼는데 집은 의정부고. 그런 느낌. 케이스. 그러면은 뭐 무조건 기다려야죠. 날새고. 저는 10킬로까지는 걸어요. 10km. 10km면 꽤 긴데? 그렇죠. 10km면 진짜 서울 거의 그 중심부는 다 지나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빨리 10km 면? 걸어도 2시간 내내 걷는 거리. 되게 오래 걸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네. 그 걸으면서 술을 깨는 그런 아.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10킬로까지는 걷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종로에서 이제 종로. 회식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종로는 밤에 택시가 안 잡혀요. 거기 승차거부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저도 네. 시청 앞에서 한번 심하게 당했습니다. 네. 안 세워줘. 그러다가 아침에 첫 차 타고 가요. 10시간 계속 택시 잡으러. 잡다가.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 종로에서 회식하면은 이제 약간 밤에 걸어갈 각오까지 하고 약간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물론 요즘엔 승차거부라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 진짜 한 5, 6년 전 이때쯤만 해도 이게 창문만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어디 가요? 물어보잖아요. 어디요? 얘기하면은 네 하고 창문 올리고 가. 그게 완전 승차거부잖아요. 그게. 네. 제가 승차거부에 대한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저는 민간인이었고 제 친구가 이제 군 생활하던 때. 네. 이제 분당이 그 친구 집이었는데 이제 애매한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걔가 위수 지역을 약간 이탈한 거예요. 네. 약간 점프를 뛰었구나. 그럴 수 있지. 분당이랑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걸 조금만 넘으면 이제 집까지 올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자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집이 편하니까. 외박을 해놓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밤에 당직 사령한테 전화가 와요. 너 위수 지역 이탈했는지 확인해봐야겠으니까 저기 그 어디 지역 번호 뜨는 데서 전화 걸어. 이걸 한 겁니다. 네. 제 친구가 어떻게? 완전 이제 그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제 당황을 했어요. 그쵸. 엄청 급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랑 술을 마시다가 이제 바로 이제 계산하고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위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네. 택시를 잡는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떤 아저씨가 네. 되게 잘 됐다고. 내가 도와줄게. 사실 나도 그 근처에 살아. 어차피 거기로 가야 돼. 하면서 그럼 택시비로 이제 8만 원만 줘. 8만 원. 네. 근데 이제 진짜. 거리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많은데.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이제 그 위치를 말하기 좀 그런가? 이제 한 70, 80km는 가요. 그럼 멀긴 하네. 네, 멀다. 네, 네. 근데 제 친구가 막 하다가 이제 8만 원이 있긴 한데 또 아깝잖아요. 아깝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택시를 또 잡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이제 그 지역 위수 지역이 어딘지 이제 얘기를 하자마자 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가기 싫은 티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아까 다른 차는 보내버렸는데 어. 그냥 무조건 이 택시 타고 가야겠다고 하니까 어. 그 아저씨가 알았어 6만 원만 줘. 또 와. 다운됐네 가격이. 예, 예. 가기 어. 싫은 택시기사 아저씨는 오히려 되게 싸게 해주고 어. 그래서 우리 그럼 그게 오히려 정가였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눈 뜨고 코 빼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딱 그 상황이었어요. 진짜 네. 8만 원에 탔으면 얼마나 아까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에피소드입니다. 예. 재밌네요. 네. 7, 80km면 꽤 멀리 점프를 뛰었는데 진짜 근데 많이 그 친구도 그렇죠. 꽤 멀리. 이거는 뭐 그 친구분도 DP가 잡으러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도 꽤나 무리하셨는데 그 정도면. 예. 예. 그럼 이제 그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남자죠. 남학생이었던 시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첫 그 대학에 입학했던 그 기억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난 네.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너 콩나물 처음 먹니? 말투는 새치름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게 첫 만남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연애 얘기로 가야겠죠. 꼭 약간 이렇게 새처럼 해야 돼요. 좀 약간 차가워야 돼. 처음부터 너무 따뜻하면 안 돼. 네. 대학에서 네. 이렇게 입학하자마자 음. 좀 그거 있잖아요. 좀 세련된 여성들, 음. 고등학생 때와 다른 음. 고등학생 때 또래 친구들과 다른 이제 좀 맞아. 세련된 여성들을 보면서 맞아. 임팩트가 확 올 때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은 1학년 때 네.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네. 관심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 어떤 음. 분과의 첫 만남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음. 혹시 솔직히 말씀해 저는 주시면. 이제 레노님은 바로 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저 대학생이죠.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학생입니다, 저는. 저는 근데 솔직히 내가 대학생 시절을 이제 떠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언제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솔직히 네, 저 거짓말입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 저랑 너무- 한 살 차이신데 저는 나는데 전혀 잊을 수 있는 기억이 아니야. 저 그냥 말하기 싫어서 이제 저러는 거고.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내가 그때 어땠지? 이게 좀 이게 네, 아니 뭐 생각이 저희 잘- 뭐 학생 운동 하던 때 뭐 80년대 다니신 분도 아니고. 아니. 학생운동 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 아니, 오래됐다. 아니요. 제가 03학번이긴 한데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된다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레노님이 먼저 한번.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신입생 시절을 2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고 거기를 이제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을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시절 2번 있었죠. 부럽지 않으십니까? 진짜 부럽네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대학교 4년 동안 가장 재밌을 때는 1학년이거든요. 맞아. 어쨌든 이렇게 2번의 1학년 시절을 겪었는데 처음에 재수를 해서 들어간 곳은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하고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몇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크게 뭐가 없었습니다. 뭐가 별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제가 또 고등학교를 공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저는 이제 뭐 남고 남중 이런 데를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랑 반대네요. 전 남중 남고 나왔어요. 남중 남고예요? 전 최악이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서 새로 만난 그 여하구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 대학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3수를 해서 두 번째 이제 새로 들어간 학교를 가니까 처음에 이제 공과대학이었죠. 이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여초과를 갔습니다. 와. 공대 여초과가 있어요. 공대가 아니고 공대가 아닌 이과 계열의 여초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여초는 아니잖아요. 대충 성비가 맞지. 맞아요. 여초과 한 3대1, 3.5대1 정도? 이 정도 되는 성비였어요. 갔는데 와 여기는 다른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때는 평점이 이제 한 3.1 정도 이 정도 나왔고 1학년 끝나고 원래 군대 갈 생각을 했지만 삼수에서 들어갔으니까 빨리 가야지. 친구들 다 갔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2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젠 진짜 군대를 가야겠다. 하지만 휴학을 1년 더 하고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한 25살 때 갔겠는데.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재밌더라고. 네. 어제 저녁했어요. 재밌더라고. 어제 저녁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군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장난이고. 너무 재밌더라고. DP 잡으러 오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부럽네요. 와. 와, 그런 여성분이 있었냐고 물어본다 네. 하면은 없지 않았죠. 있었죠. 네, 있었죠. 그리고 완전 그렇게 약간 진짜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약간 연예인 같은 애가 있었어요. 진짜 예쁜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막 예뻐서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이 뭔가 이게 쟤랑 사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쟤를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연예인과 팬의 느낌인 거야. 막 응원해주고 싶고 뭔가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꽈탑이라는 용어를 네. 공부 잘할 때도 쓰지만 이제 또 그런 이제 여학생 학우분들한테도 네. 제 꽈탑이라고. 그런 말을 쓰나요? 에이스 약간 이런. 그랬나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네. 그런 말을 쓰셨군요. 저희도 제 후배들한테 잘 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네네.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연예인 그분을 같은. 언제 봤냐면은 네. 대학교 OT 때. OT 때. 네. 그럼 입학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과가 되게 인원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신입생을 뽑으면 우리 과는 100명 넘게 뽑는 그런 과였어요. 약간 뭐 기계공학과나 경영 이런 데가 네. 되게 많이 뽑거든요. 네, 그래서 OT 때 보면은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 OT를 위해서 막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밴드 부단 이런 또 힙합 동아리 이런 데서 와가지고 공연까지 해요. 약간 찬조 공연처럼. 네, 왜냐하면 신입생에다가 이제 우리 과에다가 이제 과 한두 개 더 해가지고 거의 한 300명. 엄청 많네. 이 정도 규모로 어디 수련회장을 빌려가지고 OT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게 요즘 말하는 그 세터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2박 3일로 가는. 저도 세터라는 말을 잘 몰라. 2박 3일로 가는 그런 건가요? 2박 3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숙박을 하고 오는. 네, 숙박을 하고 와요. 아니, 요즘 말하는 OT는 약간 이 2박 3일로 가는 이 숙박을 하러 가기 전에 하는 걸 OT라고 하거든요. OT가 있고 2박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맞아요. 아무튼 숙박을 하는. 숙박을 하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선배였어요. 1년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재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동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공사학번, 저는 공화학번. 근데 되게 또 연예인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들었어요. 그분을 보고서는. 근데 이제 인원수가 너무 많고 운 좋게 또 이제 우리 방을 담당하는 선배분이 아니어가지고. 운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운이 나빠서. 네네네. 그러니까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뭐 그분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누굴까? 뭐 얼마나 선배일까? 근데 이제 OT에는 이제 한 학번 선배들만 와가지고 한 학번 차이구나. 근데 이름을 끝내 몰랐는데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저 누나 예쁘다, 저 선배 예쁘다 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 사람이 예쁘다라는 말을 이제 계속 주고받고 하니까 이제 계속 대명사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가지고 일단 저분의 이름을 미정으로 짓자. 왜냐하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정이 누나. 네, 미정 선배. 미정 선배. 누나는 아니니까 미정 선배라고 부르면서 계속 그런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름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쵸. 또 군대 갔다 오면. 네,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럼 좀 친하게 지내셨나요? 아니요. 이제 뭐 동아리나 이런 것도 다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에는 같은 과가 아니었나 보네요. 같은 과인데 과는 같은 과였고 같은 과 내 이제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운이 좋아야지 들어가서 이제 겹치면 이제 친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또 막상 좀 학교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다 하면은 어느 동아리를 하는지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예. 네. 아 그때는 이제 있어봤자 싸이월드니까.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방송으로 1,000명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아,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되게 시골 아, 소년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 뭐 이런 거죠. 다 네. 신기하고. 다들 처음부터 서울 생활 하셨나요? 네네. 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 말 많은 세 남자가 전부 다 서울 남자. 네. 그래서 시크한 도시 남자. 네. 네. 여기서는 그다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아, 그리고서는 아까 그 인상 깊은 첫 인상을 받은 그 누나하고 친해지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네. 계속 이제 그 플라자 호텔에 묵는 과정과 그다음에 예전 그 대학 시절 기억이 계속 혼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시점이 계속 변경되면서. 네. 맞아요. 이거 약간 응답하라 느낌 나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응답하라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오. 네. 약간 시대도 이 대학생 때 시대도 응답하라에 나왔을 법한 시대가 나오거든요. 맞네, 맞네. 제가 경험은 못했지만 어. 그런 이 응답하라 CG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뭐 드라마를 보면서 네. 익히 봤던 시대가 네. 나오더라고요. 한 응답하라 한 1983 정도? 네, 그 정도 한 88, 뭐 84, 뭐 이 정도. 83?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묵는 과정이 나오죠. 네.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데 네. 한 이름이 나옵니다. 전 대통령의 네. 고민이 되신 전 대통령의 이름. 나오죠. 여기서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갑자기 왜 나오지? 깜짝 네.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그 페이지 구성이 그냥 쭉 내려가도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바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 세 글자가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맞나? 약간 여기까지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책을 읽고 그냥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심각해졌죠. 예. 네. 와. 근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길게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 네. 소설이 있을 때 당시 되게 사실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죠. 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이 이제 오프라인의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날 네. 아내는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과거로 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은 시위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명동에서. 네. 혹시 네. 대학 다니실 때 네. 약간 이런 사회적인 운동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데모를 나가 본 게 그 한창 그 촛불 시위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네. 한창 그 태블릿 PC 사건 있고 그 네. 이후에 막 엄청 길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몇 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광화문에. 네. 네. 전 대학 시절에는 없고요. 저도 이제 뭐 촛불 집회할 때 한 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많구나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그 사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제가 입학했을 때도 어떤 시위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잘 아니었어요. 저도 네. 그렇죠. 이제 저보다 이제 적어도 한 5, 6년 윗세대 정도까지가 90년대 학번. 예, 마지막으로 시위를 했던 세대고 맞아. 이제 그 선배들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한 10살 많은 이제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너희들은 이제 시위 문화를 잘 모른다. 모르죠. 예. 막 예전에는 이런 대학생 때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너희 어린 애들은 막 이제 맨날 PC방에서 시간 때우고 그 술을 마셔도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사회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을 되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꼰대 같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요즘도 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니 전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거의 한 80년대 그 후반 정도까지는 이제 시대 자체가 그런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뭐 전두환, 박정희
이게 역사 공부해봐도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얼핏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숨어서 이제 뭐 그런 책을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거리로 나가고 그때는 제가 만약에 그때 살았어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여러 분위기가 그렇고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뭐 더 이상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 그냥 뭐 우리는 뭐 문화를 즐기고 뭐 영화 보고 술 마시고 더 이상 시위가 필요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뭐 좋은 거 좋죠. 당연히 뭐 이렇게 군사 독재 시절에 막 시위하면 얼마나 힘들고 좀 뭐 위협도 느끼고 할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행운이지 않나. 근데 뭐 그런 이제 데모라는 시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한창 데모가 많았을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위를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아 좋다. 네. 맞는 말이에요. 조금은 과격한 방법이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없죠. 데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데모 시위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많죠. 조금은 그 경로가 여러 개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데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물론 데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지 사안의 뭐 경중에 따라서 아니면 사안의 뭐 심각성 시기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소통 창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이래서 데모는 조금 줄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거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영화로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글을 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엔 또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에다 글을 쓰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렇게 각자의 소리를 표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물리적인 밖으로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수많은 군중들의 하나된 목소리만이 그런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아요. 많죠. 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뭐 댓글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뭐 혐오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창구가 더 많아졌고 그런 창구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게 데모가 아닐 뿐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것도 나름의 이제 또 다른 방식의 또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들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 레노님하고 한 5년 정도의 그 세대 차이가 있지만 네. 사실 똑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촛불 시위가 이제 첫 번째 시위 경험이었고 거기서 시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구나라는 경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이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자랑하듯이 할 것 같아요. 역사의 한 장면에 내가 있었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교과서에 나올 거야 아마 나중에. 무조건 나오지. 이거 근현대사에 무조건 나와요. 큰 사건이에요. 진짜. 되게 큰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학교 친구들이랑 약간 괴리가 생긴 지점이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 그 쇠고기 파동이었을 때, 네네네. FTA. 이명박 정권 때, 네. 저는 사실 군인 신분이었어요. 네. 근데 군인인데 그 미국 그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이제 카투사였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미군 부대에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앞에서도 이제 이제 미국에 대한 시위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때 그 막 효순이 사건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비슷한 때? 그거는 이제 2002년도. 그 2002년인가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대 앞에서도 시위가 있고 또 부대에서는 서울로 나가지 말아라. 서울에서 이제 조금 반미적인 성향의 시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외박이나 그런 걸 쓰더라도 그냥 그 지역 내에서 미술 지역 내에서 이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매일 먹던 게 미국산 소고기였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다 공수해온 물건들로 식자재가 납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 갔더니 제 친구들은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기 위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네. 그때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다 대학생이 그 서울 내에 있는 대학생은 다 참여하고 또 이제 전경들한테 한두 그 약간 구타당한 그 경험을 그런 걸 겪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굉장히 뻘쭘했어요. 나는 지금 매일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어서 나는 그러니까 어떤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먹는 게 되게 잘못된 건가? 나는 되게 그냥 그 여기서 군생활 그냥 잘 받고 있는데 네.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을 저는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서 좀 이제 거기서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네. 같이 참여를 하지 못했으니까. 네. 네. 생각도 좀 다르기도 했고. 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뒤로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굉장히 컸었죠. 그것도. 네, 한미 FTA. 네. 엄청났죠. 네. 그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광우병, 뭐 참여했어요. 소고기가 들어온다. 네. 그랬었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소설 속으로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윤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 썸 타는 사이였고 이제 현재는 내 와이프인 그 윤서가 맞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묵고 싶은 이유가 이제 가정인데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어. 친부모를 만나러 온 거지. 그래서 플라자 호텔을 묵고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상징적이잖아.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수도 야경을 내려다 보면 상념의 장기는 상상을 했다 그래요.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맞아. 여기서 저는 이게 뭐지 4차원인가? 아, 여기서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굉장히 감성적인 친구구나.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그 윤서라는 친구가 이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건 어쨌든 그 남자의 회상이잖아요. 그 남자가 듣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게 또 말이 어조 어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약간 내가 읽은 이 텍스트가 오롯이 그 과연 윤서의 생각일까? 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오래전에 입양돼가지고 처음 온 사람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어떤 생각일까? 라고 했는데 그게 마침 뭐 프라자 호텔 앞에 서였을 수도 있고 옆에 있어서 그냥 말한 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수빈님, 네. 이분이 뭐 상상력이 뛰어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입양아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 윤서란 친구가 저는 이제 서울을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마인드 자체가 좋지 않나.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는 낯선 곳을 보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낯선 곳을 낯설게 보는 건 쉬운데 익숙한 것을 외지인의 시각으로 낯설게 보는 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낯설게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거리두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철학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윤서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늘 보던 거라서 좀 뭐랄까 좀 지루하고 우리한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도 외국인들은 다 신기해 할 텐데 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싶다 저는. 이런 좀 소망이 나름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 뭐 게시글 레딧 이런 데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한국 관광을 하고 와서 찍은 외국인들의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하.
그런 거 보면은 서울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아는 서울이라고? 맞아. 그런 식으로. 라고 느끼는 사진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 이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라고? 네.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확실히 뭔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라자 호텔에서 묵는 서울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낯선 곳이거든요. 어. 서울이라는 위치만 익숙한 곳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가면은 솔직히 서울 사람들이 남산타워 63빌딩 제일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방 살면은 뭐 수학여행을 올 때도 가보고 아니면 뭐 그냥 나이 먹고 놀러 와서도 가보고 이게 뭐 여러 번 가본대요. 근데 저도 63빌딩은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 지나가면서만 봐봤지. 그러게. 근데 또 들어가면 분명히 낯설 거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위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도 굉장히 낯설 거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낯섦을 또 느낄 수 있겠다. 거기에 또 이런 상황 설정까지 새롭게 하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플라자 호텔이 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호텔 체인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혹시 외국에 나가셨을 때 네. 이런 어떤 브랜드 호텔에 네. 묵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호텔? 힐튼. 오. 페리스 힐튼에. 그 힐튼. 네. 정말 좋아요. 힐튼 어때요? 어떠셨어요? 아, 근데 거기도 뭐 이제 좋은 방을 가야 좋지. 아무런 아. 호텔은 좋죠. 시설 이런 거 다 좋죠. 아무리 안 좋은 방을 간다고 해도 뭐 스탠다드 이런 데를 간다고 해도 좋죠. 당연히 어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보다 훨씬 좋죠. 근데 뭐 일단 그런 호텔들의 이제 지하에는 항상 또 이제 클럽이 있고 1층에 또 이제 수영장 뭐 이런 거 있고 괜히 또 그런 데 가서 그런 영자 신문 한번 가져가 보고 헬스장 한번 들어가 보고 호텔 헬스장 그런 거 했었죠. 이제 약간 나도 호텔이란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호텔이란 곳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네. 남자가 담배를 사러 밖에 나가죠. 근데 라이터. 네, 맞아요. 네. 라이터를 사러 나가죠. 네. 근데 계속 이 어떤 용산 참사 얘기가 또 나와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제 네. 그 분향소 모습이 또 나오면서 상복 입은 여자들이 난데없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상적인 서울이 아니라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네. 지금 그게 상징적으로 이제 눈에 계속 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서울이 그냥 평소에 다닐 때는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런 네. 도시처럼 보이죠. 네, 저도 그 광화문 촛불 시위 이럴 때 그 역사적인 장소구나 여기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청 앞에 엄청나게 큰 시청앞 광장 잔디. 광장 네네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 남자의 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비에 젖어서 돌아왔는데 도우맨이 일본어로 갑자기 답변을 해줍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아내가 부탁한 커피를 사러 갔는데 네, 네. 네. 맞아. 던킨 도너츠였죠 거기가? 예. 혹시 던킨 커피 마시는데. 예,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네. 이제 한국 사람인 걸 바로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일본인, 중국인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 혼자 외국 여행을 간 게 20살 때 20대 초반에 네.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상대방이 오해해서 기분 나쁜 불쾌한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저도 제일 처음 해외를 나가본 게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인데 그때는 진짜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일단 중국어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그 다음에 그럼 넌 뭐냐? 아. 한국인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 중국어로 시작해서 곤니찌와 하고 그럼 어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다녀온 게 2019년인 것 같아요. 2019년에 포르투갈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2019년이면은 어쨌든 BTS가 데뷔한 이후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중국인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물어봤었습니다. 오. 아니면은 일본인을 물어보고 한국인을 물어보고 약간 한 두 번째는 됐었어요. 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냥 혹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꽤나 있었고 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저 이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한국말 같아서 한국인인가 싶어서 물어봤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꽤나 잦았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 우리가 듣기에 중국어를 잘 몰라도 중국어 느낌은 알잖아요. 우리가 개그맨들이 막 흉내내고 중국어, 일본어 느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들릴까 되게 궁금하네요.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네. 진짜 궁금하네. 약간 일본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손님으로 네. 외국인을 이제 서양인들이나 네.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무턱대고 영어로 답변해 줄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포르투갈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뭐 프랑스인이나 뭐 독일인. 네, 독일인이나 네. 이탈리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영어로 걸면 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말을 걸어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국어로 말을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네. 맞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우리가 보통 미국에 여행을 가면 영어로 말하고 네. 일본에 여행 가면 일본어로 일본은 어쨌든 책자 좀 되게 간략한 걸로 대화를 화장실이 해요. 어디입니까? 이런 거 외워가잖아요. 프랑스 가면 불어로 얘기해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솔직히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해야지. 인사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영어를 하는데 우리도 영어로 답해주고 이 자체가 좀 이게 문화 사대주의 아닌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들이 배워와야지 왜 우리가 영어를 하고 있냐. 이런 주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설득력 있다 생각해요. 뭐 근데 그거를 영어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뭐 배려를 해주는 거고. 그게 압박감으로 든다면은 약간의 문화 사대주의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때 또 이제 캐리비안 베이를 일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러시아 관광객이 되게 많더라고요. 러시아? 그래요? 러시아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처음 알았네. 약간 가족 단위? 오. 가족 단위 러시아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오호. 그래서 물론 제일 많이 봤던 관광객은 뭐 중국분, 일본분이지만 그 다음 약간 뭐라 해야지 서양스럽게 생긴 분을 보면 러시아 분이 제일 많았거든요.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다 했었습니다. 모르죠. 맞아요. 네. 네. 한국말로 하면은 또 대충 알아들어요. 이게 손짓 발짓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어떤 국가에서 온 이제 외국인들은 비교적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 뭐 그다음에 러시아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떤 중국 관광객분이 길 물어보셔서 답변해 주는데 네. 아예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또 영어로 해도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영어도 안 통하면 좀 힘들긴 해요. 예.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갈게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그 학생 때 이 윤서 여자친구한테 아직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람을 맞죠. 눈물 나다 눈물 나 진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리 몰래 좀 여기서 선을 그 약간 김칫국을 마신 것 같지만
플라자 호텔을 예약을 해뒀었어요. 맞아. 그랬어요. 가고 싶다니까. 네. 그 비싼 데를 대학생 때 네. 어렸을 땐 이런 어리석은 행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근데 있습니다. 문제- 뭐 지금도 아는데 뭐 어리석은 행동. 근데 지금 아내가 됐는데 네. 십수년이 흐른 지금에 그때 그 내가 그 철없이 했었지만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때 그 에피소드를 아내한테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남자 주인공이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한 해의 가능성을 약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이 윤서라는 분, 지금의 와이프, 굉장히 쾌활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잘못 말하면은 이거 평생 놀림감 된다. 아. 그래서 숨겼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뭐 장난기 넘치고 이런 분은 이런 거 한번 잘못 꼬투리 잡히잖아요. 평생 갑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걸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해 줬다고 해서 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뭐 아내분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었어. 뭐라든가 약간 기분 좋은 상태면 네.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넘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읽었던 어떤 소설책에서 그 그러니까 한 꼬마 시절에 이제 어떤 남자 꼬마애랑 여자 꼬마애가 만났는데 남자 꼬마애가 인형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뒤로 만난 적이 없고 성인이 돼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근데 여자친구는 꼬마 때 자기한테 이 인형을 선물로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 남자는 자기 꼬마 때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소설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중간에 기억 상실, 어떤 사고 기억 상실이 있어서 어릴 때 기억이 기억이 없어요. 네. 사라져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현재 와이프는 그걸 기억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계속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지만 조금 그 삐진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도 못 해주니까. 남자는 평생 동안 나한테 섭섭해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다 잘해주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결혼 생활인데도 뭘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자기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근데 아쉽게도 그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는 아내가 이미 늙어서 죽은 상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빨리 얘기하지. 이런 추억도 상대방은 기억 못하는 추억이지만 얘기해주면 다시 공유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지기 싫은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했었다는 걸 말하기 싫은 거야. 지기 싫어. 주도권을 잃을까봐. 주도권을 잃을까봐. 결혼 생활에서. 물수비님은 혹시? 저는 뭐 그 소설 속에 있는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작가가 이런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닐까. 말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상징이랄까요? 의미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뒤에 평론가님이 쓰신 부분도 그 지점을 주목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더 좋았다 이런 뉘앙스로 쓴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그게 좀 여운이 뭔가 좀 많이 말을 했으면 이야기 자체가 의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말하지 않음으로써 침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효과 이걸 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의 결말은 현실과 조금 달라야 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이 소설에 대한 마지막 한 줄 평 네. 듣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좋았어요. 네. 이게 그냥 낄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네. 문장 자체도 재밌잖아요. 네. 재밌고 작가님도 그런 좀 즐겁게 보려고 쓴 소설인 것 같은데 또 한편은 역사적인 뭐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용산 참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그런 양쪽의 면 좀 웃기고 가벼운 부분과 역사적인 무거운 부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 좋았습니다. 레드님.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제 주변인의 제 주변인의 사랑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 같았다.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게 뭐 진짜
제목부터 프라자 호텔 나오고 뭐 명동 뭐 헌혈의 집 뭐 어디 앞을 뭐 한국은행 앞을 지나가고 뭐 그렇죠. 그리고 노래도 뭐 엄청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 김건모 노래부터 해가지고 뭐 룰라 노래도 나오고 뭐 이거 보면서 저는 거의 다음 지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내비게이션 보는 줄. 그리고 뭐 던킨을 들어가서 커피를 샀다느니 뭐 리얼하죠.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질 만한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거는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세이? 수필을 보는 느낌으로 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예. 이것으로 이제 그 2012년도 제 3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두 번째 편에 수록된 그 김미월 작가의 김미월 작가의 네. 프라자 호텔. 네. 예, 잘 이제 리뷰를 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다들 추석 이거 녹화날 기준으로 그죠? 예. 이게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예, 올리시는 분은 예. 이분 맘대로라서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요. 예. 저희도 뭐 잘 보내고 와야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도 또 다 충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기생충인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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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